자, 오늘 준비한 관계의 기술 이 화두부터 들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이기는 팀, 승리하는 팀. 네. 자, 여러분들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팀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가족도 하나의 팀이고요. 네. 동료도 하나의 팀이고요. 네. 친구들과의 어떤 만남도 하나의 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떤 곳은 집단이라고 하고 어떤 곳은 팀이라고 하잖아요. 네. 똑같이 2명 이상이 모였는데 어디는 집단이고 어디는 팀이에요. 네. 이 구분을 짓는 확실한 방법은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그들이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팀인 거고, 공통된 목표가 없이 그냥 모여만 있으면 그거는 집단인 겁니다. 네. FIA 포뮬러 1 월드 챔피언십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그냥 줄여서 얘기를 하죠. 네. F1 세계적인 자동차 경기입니다. 네. 이 F1을 보면은요, 포뮬러카라고 하죠. 이 경주용 차가 시속 300~40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이 트랙을 수십 바퀴를 도는데, 속도가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계속 돌다 보니까 타이어가 금방 마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피트라는 곳에, FIT 피트라는 곳에 타이어 교체를 위해서 피트 스탑을 합니다. 네. 수시로 거기 가서 차를 멈춰 세우는 거죠. 우리 팀의 포뮬러카가 딱 멈추게 되면은 타이어 4개를 교체하기 위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달려드는데요. 보통 한 20명에서 25명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육안으로 딱 보니까.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한번 드려볼까요? 네. 피트 스탑한 우리 팀의 포뮬러카를 경주용 차에 이 타이어 4개를 교체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타이어 4개를 교체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 2019년도일 겁니다. 2019년도 7월에 독일 그랑프리에서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타이어 4개를 교체하는데 1.88초. 1.88초. 그리고 최근에 또 이것이 0.4초인가 5초인가가 또 단축됐다고 제가 얘기는 들은 바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2019년 기록인데 1.88초 타이어 4개 교체하는데, 우리가 초시계가 빙의했다 생각하고 한번 똑딱똑 해볼까요? 똑딱똑 출발입니다. 똑딱똑 출발. 믿어지시나요? 네. 20여 명이 달려와서 똑딱똑 출발. 눈 깜빡할 사이에 타이어 4개 교체를 완료합니다. 네. 자, 이 완벽한 팀을 만들기 위해 이 포뮬러 팀은 이 팀 안에 무엇을 쏟아부었을까요? 네. 그들의 공통된 목표는 최단 시간 내에 타이어 4개를 교체해서 우리 팀의 그 포뮬러카 선수를 출발시키겠다였을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 그 팀에 무엇을 팀에 쏟아부었을까?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관계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인식하지 못했었던 어떠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만남이 하나의 팀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가족도 팀이고요. 동료도 팀이고 벗도 팀입니다. 네. 공통된 목표를 가족 안에 이렇게 넣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이 될 거야. 이것도 공통된 목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동료들 사이에서 공통된 목표를 부여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공통된 목표를 부여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들의 팀은 어떤 팀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관계 속에서의 팀들은 어떤 팀들일까? 네. 이 화두를 좀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관계의 기술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을 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 네. 두 번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갈등이 펼쳐졌을 때 그 실마리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세 번째, 감정적 사치. 우리가 좀 멀리해야 될 4개의 감정적 사치가 있습니다. 그 감정적 사치가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을 안다는 것. 네. 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관계의 기술일 수도 있고 처세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많이 만나시죠? 내가 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 그분 알아.
그분 나도 알지. 나랑 얼마나 친한데 얼마 전에도 만나서 차 한잔 했는걸? 식사 함께 했는걸? 네. 내가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있고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네. 누군가는 이런 상황이 오면 세상 참 좋다 말하고 누군가는요 당신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말하기도 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요 상대와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내 입에서 그 사람을 알고 있다 말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거울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나 최창수 알아! 라고 누군가에게 가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를 통해 그 자리에도 없는 최창수라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어떠한 언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최창수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그대로 투영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올바른 행동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최창수라는 사람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나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최창수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누군가를 안다고 과시해서도 안 되고요. 만약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옳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리더십이고 관계 속에서 나를 빛나게 하는 매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반드시 그 사람을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행동, 애티튜드, 매너를 발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인스타에 미니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준비한 관계의 기술 두 번째는요. 네, 갈등에 대한 겁니다. 네. 자,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가장 작게는 나 자신하고의 내적 갈등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갈등을 해소했을 때 그 해소의 행복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그 갈등 고조의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린 사람이니까. 갈등을 피해서 살 수는 없어도 갈등이 올 때 보다 빨리 해결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요. 내가 갈등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가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드린 말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갈등의 원인은 크게 둘 중 하나입니다. 감정으로 인한 갈등인가? 아니면 감정 외적인 문제의 갈등인가? 네. 다시 한번 갈등의 원인은 이렇게 크게 두 개예요. 감정의 갈등이냐, 감정 외적인 갈등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감정으로 인한 갈등은 감정으로 풀어야 되는데 감정으로 인한 갈등을 감정 외적인 부분으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더 큰 어떠한 갈등이 고조가 된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감정으로 인한 갈등은 감정으로 해소하셔야 되고 감정 외적인 문제의 갈등은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명확하게 인식해 주셔도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갈등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간결하게 해소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겁니다. 네. 자, 감정의 갈등인가? 감정 외의 갈등인가? 네, 이 두 가지에서 갈등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관계의 기술 세 번째는요. 네, 우리는 수많은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피해야 될 4개의 감정적 사치가 있습니다. 네, 이 4개의 감정적 사치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도 이 4개의 감정적 사치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허이 하고 멀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어떠한 기분, 이러한 것들을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수많은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좋은 감정만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요, 좋은 감정보다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감정을 더 많이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심리학적으로도 70% 이상이 불쾌의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나머지 한 20여 프로 정도의 쾌의 감정을 하루 속에서 아주 작은 비중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감정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 될 4개의 감정적 사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과시의 감정적 사치이고요, 두 번째는 질시의 감정적 사치이고, 세 번째는요 환상의 감정적 사치이며, 마지막 네 번째는 동조하다 할 때 동조입니다. 동조의 감정적 사치입니다. 자랑하거나 뽐내고 싶은 감정적 사치를 줄여주셔야 되는 거고, 질투와 시기의 감정적 사치를 줄여주셔야 된다는 거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환상을 그리는 이 감정적 사치를 줄여주셔야 되는 거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돼,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돼 등등의 동조의 감정적 사치를 우리가 줄여가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네. 이러한 감정의 쓰레기들을 최대한 우리가 버려주시고, 사랑과 행복과 긍정의 감정, 긍정의 언어들로 나의 감정을 채워간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지금 이 순간, 현재 이 순간이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순간으로 나에게 선물처럼 찾아오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과시의 감정적 사치, 질시의 감정적 사치, 환상의 감정적 사치, 동조의 감정적 사치를 멀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관계의 기술 여기까지이고요. 탱투더 리스트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7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 정리 멘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레이트 헤빗 탱투더 리스트입니다. 오늘과 내일도 탱투더 리스트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면서요, 익숙했던 것과 이별하시고 불편했던 것들과 친해지시는 멋진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